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명배입니다. 예, 저희들이 오늘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세금,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금, 음, 세금의 종류도 많고, 우리가 아는 세금도 있고, 모르는 세금도 있지만, 우리는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죠. 세금.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자도 되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돈을 벌어도 부자가 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금은 필수적인 거죠. 부자가 되려면 세금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대하게 됐을 때, 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면서 살 수도 있죠.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난 안 죽을 거야. 아, 이러면서 살아도 인생은 실패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준비, 죽음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현재를 지키면서 내 생명이 활력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삶 자체, 생명을 아주 활기차게 만들면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 시간도 1초도 버리거나 빼앗기지 말고 나의 오늘, 지금을 열심히 충실하게 혼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생명을 얼만큼 더 활력 있게 또 높은 생명력을 유지해서 나의 건강하고 또 건강한 마음 또 나의 반짝거리는 뇌로 세상을 잘 공부해서 내가 인생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세금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피할까?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근심하고 애를 쓰고 악을 쓰면 부자가 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세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언젠 죽음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세금을 피하려고 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악을 쓰면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것이죠. 역행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금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세금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득이 있어야만 세금을 낸다는 것이죠.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죠. 소득이 있어야만 세금을 낸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소득이 있어야 된다. 야 세금을 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금도 의무죠. 그렇다면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소득도 의무죠.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낼 수 없고 소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소득이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하면 우리가 나의 소득을 어떻게 할까를 미리 준비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득이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세금의 종류를 봅시다. 무수한 세금이 있어요. 무수한 세금. 그 중에서도 뭐 국세, 지방세에서 여러 세금이 있는데 뭐 소득세, 소득세. 특히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할 때도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그죠?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또 종합부동산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한 번 더 중과해서 또 내라 이런 얘기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예요. 그죠? 세금을 내고 그 재산이 많으면 한 번 더 내라. 이런 아주 종합소득세. 또 종합소득세도 있죠. 소득세를 냈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한 번 더 내라 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종합소득세, 뭐 후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종합부동산세 서울에서는 웬만한 경우는 다 내야 돼요. 9억 이상의 재산과 부동산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낸다. 이미 9억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또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죠. 종합부동산세, 특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10억 이상 차익이 생기면은 뭐 42%에서 거의 70%까지 내야 돼요. 70%, 80% 내면 10억 중에 거의 7, 8억을 세금으로 내고 그 차익에 자기는 2, 3억도 못 갖고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특히 최근에 와서 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죠. 또 지방세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그죠? 또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금도 자꾸 늘죠. 그래서 오늘날은 또 레저세도 내고, 등록면허세, 그죠? 지역자원세, 이런 것도 새로 만든 세금이죠. 끊임없이 만들어요, 세금을. 아주 새로운 창의적인 세금을 끊임없이 엄청나게 만들고 있다. 근데 이 세금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야 된다. 자, 소득의 종류. 우리가 소득의 종류라면 노동소득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 월급, 직장인이 돼서 받는 소득이에요. 직원으로서 월급, 자기 사장이 아니고 기업이나 회사에 취업을 해서 주는 월급, 임금, 그걸 노동소득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은 소득을 우리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우린 불로소득 하면은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기는 돈으로 생각하는데 불로소득은 어떤 걸 이야기하죠? 노동소득이 아닌 소득이죠. 그래서 굉장히 차원이 높은 또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해요. 그 불로소득에는 사업소득, 우리가 사업을 하죠. 장사를 하든, 그죠? 공장을 하든, 기업을 하든, 이런 게 사업소득이죠. 자기가 사장이 되는 걸 얘기하죠.
여긴 직원이고 노동소득. 또 자산소득, 가치 있는 자산을 통해서 자산의 어떤 가치를 자꾸 올리고 수익을 창출해서 나오는 소득이죠. 뭐 로얄티나 뭐 땅,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자산, 그리고 로얄티, 또 지적 재산권, 특허권, 이런 것이 다 자산소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려면 어떤 소득을 창출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노동소득, 임금, 월급. 임금하고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는 사람도 내는 세금이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월급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없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1,500, 그 이상 될 수가 없죠. 뭐 대통령이나 장관들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임금하고 월급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업소득은, 자산소득은 작을 수도 있지만 한 달에 1억, 10억, 몇 조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로소득의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 있나요? 노동소득으로서는 그 누구도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 전부 불로소득. 여기는 엄청난 모험과 위험, 리스크를 안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공부하고 세법도 공부하고 또 자신의 능력도 테스트하면서 얻는 소득이죠.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 자기가 창의적으로 창출하는 소득이죠. 자기가 사장과 주인이 돼서. 불로소득으로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지. 노동소득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노동소득으로 부자가 됐다면 거기는 좀 문제가 많은 거죠. 뭔가 뇌물이나 검은 돈 들어서 그러나 부자는 아니고 돈만 많은 거죠. 쓸 수 없는 돈을 이렇게 모아둔 거죠. 검은 돈. 노동소득으로는 아무리 높은 주위에 있어도 부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현금을 많이 가질 수는 있겠죠. 높은 지위나 특수한 주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뇌물이나 이런 걸로. 그러나 그건 쓸 수 없는 돈이고 눈치를 보면서 써야 되는 돈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산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현금은 엄청 많을지 몰라도 부자도 아니고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부자의 필수 요건은 불로소득,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을 가져야 된다. 자, 세금에 대한 자세. 세금에 대한 자세.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죠. 이것이 부자가 되는 거죠. 어차피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나는 소득을 많이 창출해서 세금을 많이 내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세금을 피하고 세금을 안 내고 세금 때문에 고민이야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세금을 내야 돼. 그렇다면 내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가장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그 장미 봉우리를 바로 거둬야 되는 거죠.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장미를 거둬야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세금을 어떻게 내가 가장 많이 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으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만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다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을 내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에요. 월급쟁이들은, 노동소득, 임금 소득자들은 세금을 뭐 낸다고 그러지만 별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그 재정의 8, 90%는 전부 기업에서 내는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들도 내지만 별거 아닌 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재정도 거의 기업에서 내는 세금 때문에 500조씩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 직장인들이 임금 소득자들 내는 거는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으로 수익을 얼만큼 많이 내서 많은 세금을 내야 부자라는 거죠. 이게 세금에 대한 자세다. 부자의 자세. 오늘날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대책 25번 했는데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법, 세금을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는 뭐겠나요? 이 25번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만든 사람도 헷갈릴 정도, 세무사도 헷갈리고 전문가들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모순이 되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25번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내용은 없어요. 근데 복잡해서 자실 그려는 일을 하고 세율이 높아서 많이 내야 되고 이것만 있어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그 결과는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이죠. 특히 서울의 집값, 강남뿐만 아니라 저 변두리 있는 곳도 불과 3, 4년 사이에 배로 뛰었다는 거죠.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동산 대책 25번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물론 부동산 대책은 명분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집값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집값 폭등,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현금 가치가 폭락했다는 것이죠. 현금 가치가 폭락, 돈이 휴지가 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급격하게. 말하자면 서울의 아파트를 옛날에는 5억이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면 3억을 갖고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심지어 1억만 갖고도 대출받고 살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도 좀 변두리에는. 그러나 지금은 3억, 5억 갖고도 사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사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물건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세금 조세 제도가 너무 힘들어서 팔 수도 없어요. 차익의 대부분을 나라에서 가지고 가니까. 그죠? 세금만 내고 집만 하나 없앤 거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잘못해서 팔면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지가 된다. 그래서 현금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는 것, 돈이 엄청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 10,000원의 가치가 몇 년,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20,000원, 30,000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앉아서 점점 거지가 되고 가난해지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도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자산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어떤 사업으로 내가 소득을 현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거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다. 심각하게 양극화 현상이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다 어려워졌죠. 그래서 부자들 중에서도 일부만 엄청 부자가 되고 그 나머지는 다 가난해지고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는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세법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부를 유지하고 자산을 유지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공부나 준비가 덜 된 사람은 바로 그냥 거지나 가난한 사람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굉장히 힘든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돈만 많으면 또 아주 가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이 많아도 투자를 제대로 하기가 참 힘들게 돼 있죠. 세법을 모르면 투자에도 폭망한다. 어디서 벌금이 올지, 어디서 중과세가 올지, 수익은 많이 냈는데 세금으로 다 나가고,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수익도 많이 나고 했는데도 자기한테 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 재산만 날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참 힘든 세상이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모으면 그 돈으로 뭐 적당한데 하면은 안전하게 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임대신고하면 벌금, 또 보증보험도 안 하면 징역 2년에서 벌금 2천 원, 징역까지 보낸단 말이죠. 자기가 투자해서 했는데도 세금과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징역에다가 벌금 2천만 원, 3천만 원씩. 그래서 상당히 그 세금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뢰가 곳곳에 놓여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공부해서 그거 지뢰를 피해서 그리고 또 세금을 많이 내는 방법을 찾아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세금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공부하고 미리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소득을 많이 올려서 세금도 많이 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만 그것을 준비해야만 부자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자 되기가 굉장히 쉽니다. 과거보다도 2배, 3배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디서 어떤 폭탄을 맞을지 모르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는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런 속담이 왜 만들어진지 모르겠어요. 부자는 망하면
가난한 상태도 못 가고 어디로 추락해야 돼요? 노숙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열심히 사는 거죠.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부를 잃게 되면 가난한 수준에 떨어질 수가 없고 노숙자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부자들이 진짜 부자들이 일이 문제가 생겨서 파산하면은 빚이 100억, 200억 이렇게 돼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서울역 앞으로 서울역 같은 데서 노숙자로 가지 않으면은 그 빚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부자들은 굉장한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항상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를 지키지 못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중산층이나 가난한 층으로 떨어져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자에 대해서 너무 여유 있고 편하고 안정되다 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아주 나쁜 감정으로 살고 있는데 부자들은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공부하고 자기의 온 모든 노력을 통해서 집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자죠. 공부를 세법부터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안 되죠. 그래서 부자들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세금을 극복해서 제대로 내기 위해서 수익을 얼마나 많이 창출할까를 늘 고민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부자 되기도 어렵고 부자가 부자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곳곳에 지뢰가 놓여있고 폭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공부와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살기 힘든 세상이다. 그래서 세금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자세를 갖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세금을 미리 준비하고 제대로 공부해서 임금소득, 노동소득에서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으로 변화하고 전환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줄 알아야만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월급만 모아서 집을 산다? 어느 나라에서도 불가능해요.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지. 사업적인 또 자산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수동적으로는 사실 집 살 능력도 안 돼요. 그래서 사업소득과 자산소득. 그런데 우리가 노동소득을 얻잖아요. 20대, 30대, 40대. 그죠? 50대부터는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으로 변화를 전환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끝까지 노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노동소득을 취업을 해서 직장을 갖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10년, 20년, 30년 공부하고도 세상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으로 못 나간다면 항상 그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죠. 부자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변신을 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세상에서 수익도 많이 창출하고 내가 세금도 많이 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부자가 세금에 대해서 갖는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